네, 반갑습니다. 자, 2019년 행작, 만행작 이제 대망의 합격을 위한 첫 걸음을 떼게 되겠죠. 오늘은 왕초보 행작 특강이라고 해서 항상 누구에게나 처음 시작과 처음 초보의 시즌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행작이라는 이런 아직까지 여러분이 접해보지 못했던 이런 미지의 과목에 대해서 그러나 수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행작을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가이드 겸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왕초보 행작 특강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 입문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걸 토대로 해서 행작이란 그 모든 범위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대략 그런 것들이구나 라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면 충분히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작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면 다른 국어, 영어, 국사 같은 필수 과목과 성격과 접근법이 매우 다르다는 점. 그래서 행작을 자칫 대충 암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로 흔히 네이버에서 이야기하고는 헬 행작의 세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산만하다, 잡다하다, 방대하다, 외워도 끊임없이 까먹는다, 점수는 안 오른다. 버려버릴까요? 아니요. 행작을 잘못하신 겁니다. 이제 만행작과 더불어 제대로 된 행작에 제대로 된 접근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바로 이 여러분과 온라인상에 맞는 이 만남이 아주 중요한 1년의 합격을 좌우할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자세한 자료들은 네이버 만행작 카페에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올려두고 있으니까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물론 댓글 달면서 가져가는 센스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일단 공무원에서 이 행작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고 왕초보 행작에 맞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 만행작은 친절합니다. 친절한 만행작입니다. 세상이 친절한 건 만행작과 금자씨 둘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믿지 마세요. 아셨죠? 네.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행작의 도대체 시험 범위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시험 범위는 이제 곧 보게 될 총론부터 시작하여 총론이라고 불려지는 계략적인 입문, 즉 1페이지부터 시작하여 총론, 정책학, 조직론, 인사행정, 재무행정, 통제, 지방행정까지 그래서 행정은 7가지 무지개 과목이다라고 제가 아주 별명을 붙여놨는데 이런 7가지 범위에 있는 것들이 다 골고루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본다면 총론이 대략 한 3문제 정도, 정책이 3문제, 조직이 3문제, 그리고 인사 재무가 한 2문제에서 3문제 범위, 통제론이 1문제, 지방이 한 2-3문제. 그래서 총 20문제를 묻게 됩니다. 이 20문제를 여러분은 이제부터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풀게 되겠죠. 특히 지방행정 파트에 대해서 나는 국가직 시험을 칠 거기 때문에 지방행정 공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데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지방직 9급을 준비하는데 그럼 지방행정을 더 열심히 해야 되나요? 아니요. 비율과 비중은 동일합니다. 문제가 공개된 이후에 이런 비율에 대해서는 거의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특정 파트에 맞추셔서 그쪽만 쏟아져 나오는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골고루 균형되게 나온다는 걸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행작의 시험 범위는 이 정도고 가끔 7급과 9급은 어느 정도 차이를 나타냅니까? 라고 하는데 기본 범위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제 문제에서 들어가는 각도와 난이도 조절에 대한 것들이 7급이 좀 더 한 3문제 정도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급과 9급의 기본 베이스를 같이 갈 수 있죠. 그래서 만행작은 바로 이 교재 기본서를 토대로 해서 7과 9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구조화를 시켜뒀습니다. 예쁜 책이죠. 네. 자, 그 다음 행작의 시험 범위가 됐으면 그 다음 또 여러분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강의와 교재에 대한 부분인데 교재는 말씀드렸듯이 이 새로 나온 2019년형 교재를 씁니다. 전년 대비해서 교재 개정 범위가 20% 정도 개정되어 있는데 20%면 그냥 애게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행작은 매번 시사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변화와 그 접근의 트렌드, 문제 방향이라는 것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국어, 국사, 영어처럼 별로 변동이 없는 건 다르다 이겁니다. 그 변동을 바꿔줘야 됩니다. 오히려 행작 기본서를 매년 개정하지 않는 게 비정상입니다. 개정하는 게 정상입니다. 알겠죠? 개정해서 더욱더 한두 문제라도 더욱더 맞출 수 있도록 트렌드를 예리하게 갖고 다듬어서 그 결과가 만행작 기본서죠.
그래서 이 기본서를 여러분이 강의를 토대로 해서 체계적 이해와 리딩 복습을 잘 해두시면 저번 2018년과 똑같이 시험장에서 지문과 조사까지 틀리지 않고 지문이 그대로 일치되는 정말 아주 짜릿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근거들을 체계적으로 올려뒀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서를 복습했는데 기본서를 봤는데 시험장에서 그 지문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 그대로 활용되어 있다. 얼마나 쉬운 공부입니까? 이걸 위해 다듬은 것이 만행자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올라갈 기본적 강의 9급을 위한 커리큘럼의 모든 버전의 해설 강의들은 이미 촬영을 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참고로 2019년 커리큘럼 안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교재가 큰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문장화되어 있고 표로 정렬되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가장 큰 특징이죠. 다른 어떤 교재보다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과연 1년 안에 그러면 행사가 과연 진짜 95점이라는 점수에 도달 가능하냐 이거죠. 당연히 저희 대답은 yes입니다. 자, 95점을 왜 95점을 설정해 두고 있냐면 100점은 안 되느냐? 아닙니다. 됩니다. 이미 100점 도달하는 사람도 많고 학습에서 100점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95점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한 문제는 이제 난이도 조절 문제용으로 출제인이 100점 방정 문제를 던질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죠. 행작의 내용적 범위를 우리가 이 정도로 잡는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학습에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점에 있는 것까지도 내용적인 이해와 체계 속에서 적중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95점이 되기 위해서는 즉 19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핵심적인 것은 체계적 이해와 실전적 연습 그리고 정리를 토대로 해서 다듬는 행작이 있습니다. 그 구현이 바로 2019년 9급 만행작 커리큘럼입니다. 그 커리큘럼을 토대로 해서 다듬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19문제라고 했습니다만 이미 우리 기본서에서 벗어난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고 그리고 작년도 재작년도 그 전도 계속해서 그랬었고 이미 20문제들을 19문제 이상 내용에서 적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국 이 95점을 위해서는 만행작과 더불어서 정확하게 학습과 복습을 하시면서 커리를 진행해 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이 바로 95점을 받기 위한 가장 초단기에 빨리 고득점 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행작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다른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사회과학적 배경이 좀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과학적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둘에 있어서 학습 속도라든가 받아들이는 정도라든가 내용의 이해도는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스스로도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동일하다라는 전제하시면 안 됩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알겠죠? 그럼 한 번 들어서 이해가 확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두 번 들어야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차이를 동일하게 맞춰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본 이론과 이해입니다. 그런 기본 이론과 이해를 리딩 복습을 토대로 해서 체계적으로 쌓아갈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흔히 이 95점이라는 점수에 집착하여 단순히 암기하고 막 두 문자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공부, 이런 공부는 이제부터 지양돼야 됩니다. 이런 공부에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점수입니다. 주변에 공시생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선배들이 있으면 그런 실패담이 많을 텐데 평소 모의고사에서는 잘 나왔는데 실전에서 망했어요. 전부 이런 스타일의 행정학적 공부를 하지 않은 결과물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분량을 늘리면 안 됩니다. 분량을 줄이는 거죠. 그 분량에 최적화된 범위가 만행작 기본서와 문제집 그리고 요약서 또또으로 정렬될 수 있다라고 과감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행사는 그러면 어떤 점에 유용하고 어디에 쓸 겁니까? 라고 한다면 합격했을 때 여러분이 근무하실 때 외국인이 찾아서 영어로 말할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주 특수한 곳에 근무 환경을 제외하고. 그렇죠? 설사 오더라도 뭘 하면 됩니까? 그렇죠? 구글 어플을 다운받든가 아니면 파파고를 사용하셔가지고 번역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만큼 언어들이 점점 이런 언어 장벽이 사라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행작을 제외한 즉 국어와 영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 과목으로는 분명히 들어와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영어와 국어 같은 것들은 실무에서 특히 국사도 마찬가지인데 실무에서 국사가 얼마나 사용될까? 아니요. 하지만 행작은 실무적 관점에서 굉장히 유용성을 갖고 함께 활용됩니다.
활용됩니다. 그래서 직무적경이라든가 우리가 행사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지금 이 학습 시간에 수업 때 익혀두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죠? 이런 유용, 실무적 관점에서 좋고, 또 행작은 실제 수험생에게는 면접에서는 거의 행작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에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합격생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투표 내지는 설문조사를 인사혁신처가 하는데,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목이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과목이 무엇입니까?를 해보면 필요한 과목의 1순위로 행정학이 들어옵니다. 행정.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도상 행정이 선택 과목이 있지만 거의 필수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행정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매우 잘하신 겁니다. 자, 행정학의 바로 이러한 다양한 실무적 필요성의 유용성과 그리고 면접을 위해서 그리고 내용적으로 지금 익혀두시면은 사회과학 전반을 이해하는데도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지식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체계적인 방대함을 녹여서 여러분이 수학이 좋도록 요리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만행자입니다.